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신림동 반지하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작년에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일단 제가 서 있는 이 주거용 골목의 한 반지하방에서 지난해 8월 일가족 3명이 수해를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10달이 지난 현재 저희가 이렇게 직접 현장에 와보니 그렇게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이 골목만 하더라도 당장 반지하방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지하 주차장 곳곳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물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물막이판 자체도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피해 근절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 설치 비율은 높지 않아서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침수 방지 대책이 필요한 가구의 약 40% 정도만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기를 뒀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둘러봤더니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 바로 옆 건물의 반지하방 앞에도 아직 물막이판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평년보다 2도 이상 차이가 나는 슈퍼 엘니뇨가 찾아오면서 비가 많이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반지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당시에 서울시에서 주거용 반지하를 없애겠다, 반지하 건물 전체를 사들이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진행 속도는 무척 더딘 편입니다. 원래 서울시 계획은 주거용 반지하가 밀집된 이런 다세대 빌라를 아예 사들인 뒤에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지상층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집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서울시가 실제로 사들인 주택은 98가구뿐입니다. 목표치인 3,450가구의 3%에도 못 미칩니다. 또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3만 8천여 가구 가운데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역시 전체의 8%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거용 반지하는 대부분 소유주가 여러 명인 다세대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 단가가 시세보다 낮아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싸게 넘길 이유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만 단독으로 사들이는 등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매입 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반지하 매입 속도를 끌어올릴 수는 없는 만큼 적어도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여부라도 꼼꼼히 점검해서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림동 반지하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